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장도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날씨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유형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배우자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행동들이 외도가 의심됐을 때 어떤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유형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죠. 전 UN 멤버였던 최정원 씨가 지금 상간납니다 라는 형태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변론기일 연기 소식이 떴어요. 11월 달로 미뤄졌는데 A 씨가 올해 1월 달에 그 UN 출신의 가수 최정원 씨가 본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최정원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정원 씨는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고 원래 친하게 알고 지내던 동생 사이였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남편뿐만 아니라 그 여성분 부부를 상대로 A씨 부부를 상대로 지금 뭐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힌다고 하니 해당 소식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상간남 소송은 청구 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대략 3천만 원 혹은 소액 단독 재판부 판단을 받지 않고 판결 이유를 적시받기 위해서는 소가가 3천만 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3,001만 원 혹은 3천만 100원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 소송상 실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다음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외도 의심되는 경우는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그거죠. 휴대폰 사용 패턴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하죠. 근데 이제 배우자가 갑자기 휴대폰 사용 패턴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그 휴대폰이 다 열어서 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지문 인식을 해야 된다 혹은 안면 인식을 해라, 비밀번호 설정해라, 그래야만 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면은 좀 의심해 볼 만한 사유가 되겠죠. 아니면은 귀가하면서 통화 목록을 다 삭제한다든지 혹은 최근에 문제된 바 있는데 카카오톡 듀얼 프로필 설정도 있죠. 작년에 카카오톡 서버가 그때 마비되면서 듀얼 프로필로 설정했던 분들이 듀얼 프로필이 다 풀려서 문제가 난 적이 있었죠. 상간남녀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한테만 보여지는 형태로 1대1 프로필을 설정을 했는데 오류로 그게 다 풀리게 되면서 부적절한 형태로 프로필 설정했던 것들이 다 들통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휴대폰 잠금 장치를 갑자기 설정을 한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비밀번호 설정할 수는 있지만은 배우자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휴대폰 사용 패턴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즘 같은 계절 아주 날씨가 좋죠. 느닷없이 주말에 일정이 있다, 동문회를 나간다, 아니면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이 있다, 운동을 하러 간다, 다 좋아요.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원래 평상시에도 그렇게 계속 액티비티를 하시는 분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그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이 갑자기 이제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좀 의심할 만하죠. 이렇게 꾸미고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모임인데 갑자기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비크림을 좀 진하게 바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은 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모임 목적은 핑계일 뿐이고 실제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럴 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는 어떤 카카오톡이라든지 전화 대화 목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무단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우연찮게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차를 탔는데 뭐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가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곳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일 많이 쓰는 티맵 혹은 뭐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이런 곳에 보통 뭐 평상시 가지 않는 곳을 가게 되면은 목적지 설정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경로를 다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가끔 최근 목적지 정도는 한번 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불분명한 소재지를 간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그 배우자의 외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부간 애정관계가 예전과 다를 때죠. 특히 상간남, 상간녀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스킨십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도를 하는 상황에서 가정 외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거는 그거대로 유지를 하고 집에서는 집에서 그대로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간 소송 의뢰 혹은 뭐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과 다르게 부부간 애정 관계 혹은 스킨십의 빈도가 너무 줄어들어서 이거는 내가 문제인가, 나의 문제로 인해서 배우자가 어떤 건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자책을 하다가 너무 이상해서 이제 이런저런 정황들을 살펴보다가 어떤 뭐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특히 이제 부부간 애정 관계는 가장 직접적인 그 기준이 되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보통 청구하는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상간이 인정이 되면은 대략 한 1,000에서 한 2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천만 원도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1,000에서 1,500 사이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500만 원 인정된 판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뭐 이 상간 위자료 소송에 보면은 뭐 이렇게 부정행위라고 하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부정한 행위를 지금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고가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알고 지낸 망인, 그 남편이죠. 그러니까 상간녀랑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는 경우인데, 망인이 이제 바람을 피기 위해서 모텔에 들어가서 투숙한 다음에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사망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제 그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만남을 갖지 않고 잘못이 없다고 계속 다투다가 상관 이자료로 2,500만 원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랑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현재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규상 민사상 상간 위조료를 통해서 이제 이 그나마 피해를 전보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정되는 금액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형사처벌도 받았는데, 간통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만 그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손해배상 비용이 좀 더 인정되어야 되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간통죄가 없어진 그 것을 뭐 반영을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올라가거나 뭐 배상 금액을 좀 더 확대해서 인정하는 경향이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진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법원에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해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 유형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정황이라든지 문제되는 상황들은 많을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저는 다음 소식에서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법률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오피셜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